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부자에 대한 우리의 착각.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토머스 제이 스탠리와 윌리엄 디 덴코가 집필하고 그의 딸 세라 스탠리 펠로가 완성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20여 년간 1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담은 혁명적인 보고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이 책의 집필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딸이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백만장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비싼 옷을 입고 $5000짜리 시계를 차며 최신형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연구자들이 이른바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집과 고급 승용차를 과시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정작 부를 이룬 사람들은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했으며 그들의 성공은 행운이나 유산, 학력이 아닌 철저한 소비 습관에 기인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차고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는 회사의 신용 담당 부사장은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10년 된 자가용을 몰고 중산층 동네에 사는 대형 디젤 엔진 재건 사업가는 수백만 달러의 순재산을 가진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극은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모자는 없지만 손은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백만장자들이 부를 쌓는 핵심 6가지 행동 방식과 자녀를 부자되게 키우는 핵심 규칙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진짜 부자의 정의와 측정 방법. 부자란 누구인가? 우리는 부자를 단순히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소득을 올려주는 증식 자산, 즉 주식, 채권, 개인사업, 부동산 등을 소유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진짜 부자는 고도의 소비 성향보다는 증식, 자산을 소유하는 데서 훨씬 더 큰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순재산, 즉 현재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000,000 이상인 사람을 백만장자로 정의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약 95%가 $1,000,000에서 $10,000,000 사이의 순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도의 부는 한 세대 만에 달성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순재산 기대치 공식.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를 가늠하는 방법은 순재산 기대치에 근거합니다. 이 기대치는 소득과 연령을 고려한 값으로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재산 기대치 계산 공식. 당신의 나이 곱하기 세전 연간 실현 소득 나누기 10. 예를 들어 40세이고 연간 소득이 1억 원이라면 순재산 기대치는 4억 원입니다. 이 공식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PAW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소유 재산이 순재산 기대치의 2배 이상인 사람, 상위 25%에 해당됩니다. UAW 기대 이하의 부를 축적한 사람은 소유 재산이 순재산 기대치의 절반 이하인 사람,
하위 25%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 PAW 사례 찰스 보빈스. 41세 소방관으로 연간 소득 5만 5천 달러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그의 순재산 기대치는 22만 5,500달러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순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아 PAW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은 소비를 줄이는 생활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도 10년간 버틸 수 있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UAW 사례 존 애슈턴 박사. 56세 의사로 연간 소득 56만 달러입니다. 그의 순재산 기대치는 300만 달러 이상이지만 실제 순재산은 110만 달러로 UAW에 해당됩니다. 소비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 소득이 없으면 23년 정도만 버틸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놀랍게도 소방관인 찰스 보빈스가 재정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조사 결과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PAW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공통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 검소한 생활.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검소함은 부를 모으는 초석입니다. 절약은 자원의 사용에 있어 검약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이며 그 반대말은 사치와 과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낭비입니다. 2. 효율적 할당.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 에너지,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할당합니다. PAW는 UAW에 비해 재정적 투자를 계획하는데 한 달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투입합니다. 그들은 자산 관리를 다른 활동보다 우선합니다. 3. 재정적 독립 중시.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합니다. 4. 경제적 비보조.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보조가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소비 습관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5. 자녀의 자립.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적입니다. 6. 기회 포착. 돈 벌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합니다. 7. 적절한 직업 선택. 그들은 부를 쌓기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독특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위한 8가지 핵심 요소. 이 책이 제시하는 경제적 성공 방식의 8가지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첫걸음입니다. 1. 성공 요인의 이해와 실천. 노력, 성실성, 집중력 등 경제가 계속 보상할 성공 요인을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2. 학력보다 실천. 낮은 학업 성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학력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모험과 실패 극복. 경제적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갖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4. 독특한 직업 선택. 독특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5. 신중한 배우자 선택.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릅니다. 많은 백만장자는 함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6.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정.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정을 꾸립니다. 백만장자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 수리하거나 손질해서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7. 집 선택의 지혜. 집을 고를 때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협상하여 자신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집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산 축적의 비밀입니다. 8. 균형 잡힌 생활 방식.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채택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이 적게 드는 활동을 즐깁니다. 가족, 친구와 어울리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과 소비 통제의 힘. 노스 박사와 사우스 박사의 극명한 차이. PAW와 UAW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산 관리입니다. 노스 박사 PAW에 의해 노스 박사 가족은 매우 신중하게 만든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되며 세전 가계 소득의 적어도 3분의 1을 투자하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심지어 평균 가정 수준으로 소비하며 생활했습니다. 노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계획, 목적, 방향도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우스 박사 UAW에 의해 사우스 박사 가족은 소득이 그들의 거의 2배나 되는 평균 가정의 수준으로 소비하며 연간 소득을 모두 소비하거나 혹은 그 이상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옷값으로만 연간 3만 달러, 당시 미국 평균 수입과 비슷한 수준을 소비했습니다. 걱정과 행동. UAW는 자신의 과소비와 부족한 투자라는 성향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퇴직할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상당한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PAW는 걱정하는 대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습관의 힘 백만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재무 습관을 만든다. 재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습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일찍 시작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녀의 재무 습관을 위한 부모의 용기 있는 행동. 스스로 돈을 저축하도록 격려합니다. 일할 것을 격려하거나 요구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자신의 돈으로 사게 합니다. 소비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저축합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돈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웃의 소비가 공유되는 현대 사회에서 과소비 생활을 무시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훈육을 잘 받았으며 목표 지향적이었다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재산은 한때의 검약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행동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PAW가 된 자녀들의 부모는 검소했고 자녀에게 돈 관리를 가르칠 의지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절약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며 훌륭한 돈 관리 기술을 보여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PAW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부유한 부모와 생산적인 자녀를 위한 규칙. PAW와 UAW의 차이는 그들의 자녀 교육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UAW의 악순환. 사우스 박사 UAW의 부모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기에 아들인 사우스 박사 역시 UAW가 되었고 사우스 박사의 자녀들 또한 과소비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성인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PAW의 선순환. 노스 박사 PAW의 자녀들은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 방식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녀를 PAW로 키우는 핵심 규칙. 규칙 1.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많은 UAW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소득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규칙 2. 절제와 근검 전략을 가르쳐라. 부모의 행동과 가르침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스 박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칙 3. 성숙하기 전까지 부자라는 것을 숨겨라. 노스 박사는 자녀들이 40세가 넘기 전에는 신탁 기금을 분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라면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규칙 4. 협상 전략으로 돈을 주지 마라. 자전거를 사주었으니 외건을 사달라는 식의 협상 책략을 부모가 허용하면 자녀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부모를 조르고 억지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규칙 5.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당신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규칙 6.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PAW였던 한 의사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뿐 돈을 쫓지는 마라.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돈을 존중할 때 부가 찾아온다. 절제력의 중요성. 재산을 모으는 데는 금융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축과 지출에 대한 절제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금융 이해력과 개인의 성실성은 자산 보유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 두 가지는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돈에 대한 존중은 절제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어본 적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 범주에 맞춰 투자, 은퇴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따로 저축할 돈을 만들었습니다. 비교 게임과 사회적 무관심, 개인의 경제적 목표 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요인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게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인구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친밀한 공동체 내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부자라도 주변에 더 부자가 많으면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무관심. 가장 강력한 방패는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이는 애초에 주변 사람의 소비 습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이와 수입에 상관없이 남들이 무엇을 하든 무시하는 것이 순 재산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이 타는 차, 입는 옷,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무관심은 과시적 소비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장기적인 재산 축적 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DNA 인내심과 6가지 행동. 인내심은 백만장자의 DNA와 같습니다. 불을 쌓고 자기 사업을 키우고 주변의 비난과 유행을 무시하려면 고통스러워도 목표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을 쌓아주는 6가지 핵심 행동. 나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주요 행동 영역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많이 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1. 자신감 컨퍼던스. 재무관리, 투자, 가정 내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2. 절약 프루갤러티. 꾸준한 저축,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 예산 준수가 포함됩니다. 3. 책임감 리스판서빌러티. 재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행운은 성공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4. 사회적 무관심 소셜 인디퍼런스. 최신 소비재나 사치품 구매 압력에 대한 면역성입니다. 5. 집중력 포커스. 산만해지지 않고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입니다. PAW는 평균 미국인보다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6배나 적습니다. 6. 계획 수립 플래닝. 명확한 주간, 월간, 연간, 평생 목표 설정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높은 집단의 저축률, 중앙값은 능력이 낮은 집단의 2.5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30년간 반복될 경우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지능보다 성실성. 재무관리에서 절제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40년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절제, 근검절약, 노력, 끈기가 경제적 성공의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은 백만장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는 근면, 자기통제, 신중함, 책임감 등의 하위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금융 지식이 순 재산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성실성의 핵심 요소인 자기 통제와 함께 작용할 때만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가진 5가지 특징. 성공적인 투자는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행동 편향 액션 바이어스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조치를 취하려 하고 부적절한 시기에 매도 매수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야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도 편안하게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1. 모험을 추구하는 성격. 결과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확실성만 추구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 리스크 선호도.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도 클 확률이 높은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물론 무모한 리스크가 아니라 계산된 리스크를 말합니다. 3. 투자 자신감.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자신감이 없으면 투자를 망설이거나 결정을 번복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4. 투자 판단 및 지식. 워렌 버핏의 말처럼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조사하여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PAW는 UAW보다 투자 연구와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5. 침착성. 시장의 변화, 즉 침체기나 과열기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장 붕괴의 직면에서도 차분하고 용감한 투자자가 불안해하는 투자자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과 침착성은 경험을 통해 향상됩니다. 변하지 않는 부의 공식. 이 책의 리뷰를 통해 얻은 핵심적인 통찰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공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수많은 백만장자의 공통점은 결국 다음과 같은 단순한 루틴의 반복이었습니다. 부의 3단계 공식. 1단계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특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2단계 근검 절약. 소득의 대부분을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저축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사회적 무관심을 유지하며 비교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3단계 지속적인 투자. 저축한 돈을 가지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즉 부동산, 주식,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10년, 20년 반복적으로 투자합니다. 많이 벌고 절약하고 오래 투자하라. 이 단순한 공식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부를 쌓는 영원 불변한 법칙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부자의 기준과 지도가 수십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자들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누구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법칙의 토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PAW의 3대 특징. 계획된 예산에 따라 검소하게 생활한다. 시간, 에너지, 돈을 부축적에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립적으로 키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부자 방정식과 PAW의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 대신 재정적 독립이라는 진정한 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나 유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일관된 습관, 절제된 생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웃집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당신의 소득이 얼마이든,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을 시작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사회적 무관심을 실천하세요. 30년 후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재정적 독립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